잠깐만요, 어머니. 저희가 쓴 건 맞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 될 돈 아니에요? 미리 쓴 거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시어머니 재산도 결국은 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 저희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재산 쓴 거예요. 상속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날 속인 거, 거짓말한 거, 그게 문제지. 아니요? 저희는 그냥 필요해서 쓴 거예요. 어머니도 혼자 그 많은 돈 다 쓰실 거예요? 어차피 남는 돈인데 자식한테 미리 주는 게 뭐가 나빠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은행 VIP실에 70세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 할머니 이순금 씨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예약도 없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말이죠. 김민수 과장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은행원입니다. 수많은 VIP 고객을 상대해봤지만 이날 아침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 통장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순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낡은 가죽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로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숫자를 본 순간 30년 경력의 베테랑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액 11억 3,674만 2,850원. 11억 3,674만 2,850원. 70세 할머니의 통장에 11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 이게 정말 어르신 계좌가 맞으십니까? 네. 제 거 맞아요. 3년 전에 만든 통장이에요. 3년 전이요. 그럼 혹시 상속받으신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돈이에요. 보험금이랑 재산 정리한 거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상속받은 재산. 흔히 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순금 할머니가 다음에 한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돈을 전부 찾고 싶어요. 네, 전부. 전부요? 네. 오늘 당장은 안 되겠죠? 며칠 걸리나요? 김 과장은 당황했습니다. 11억이 넘는 거액을 전부 인출하겠다니. 더군다나 70세 할머니 혼자서 말이죠. 이건 평범한 인출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인출하시려면 용도를 여쭤봐야 합니다. 혹시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닌지. 아니에요. 제 결정이에요. 그래도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습니까? 자녀분들은? 가족은 이제 없어요. 김 과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은 이제 없다는 말. 자녀가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이순금 할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이 돈을 어디에? 기부하려고요. 고아원에요. 네. 고아원에 11억을 전부? 네. 전액 기부할 겁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은행원 김민수 과장은 이날 아침 생애 가장 이해하기 힘든 고객을 만났습니다. 70세 할머니가 11억을 전액 고아원에 기부하겠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상한 아침의 이야기는 사실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전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2021년 9월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장례식장. 이순금 씨의 남편 이철수 씨가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죠. 이철수 씨는 평범한 중소기업 회계팀장으로 40년을 일했습니다. 검소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저축하고 보험도 꼬박꼬박 넣었죠. 나중에 애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그러다 죽으면 남은 돈은 순금이 혼자 쓰라고. 이게 이철수 씨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이웃들. 특히 아들 이준호 씨 가족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기억해 가시면 어떡합니까? 괜찮아. 준호야, 내 아버지는 내가 잘 사는 것만 봐도 행복해 하셨어. 어머니, 저희도 옆에 있을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가 어머니 모실게요.
이순금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믿었죠. 가족이 함께 있으면 슬픔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아직은 몰랐습니다. 3년 후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장례를 마치고 2주 후 이순금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날 이순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순금 여사님,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총 18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18억이요? 우리 집이 그렇게 많았나요? 예, 40년간 꾸준히 저축하신 것과 부동산 투자, 그리고 생명보험금 5억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고인께서 아주 철저하게 재산을 관리하셨더군요. 이철수 씨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도 재산 관리는 똑똑하게 하셨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오르기 전에 작은 평수를 사놓았다가 팔고 그 돈으로 더 좋은 곳에 투자하고 40년의 노하우가 쌓여 18억이라는 큰 돈이 된 것이죠. 고인의 유언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배우자인 이순금 여사께 상속하고 추후 자녀에게 물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돈은 나중에 준호한테 다 주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여사님 명의로 되는 겁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이순금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8억이라니. 평생 남편과 함께 검소하게 살았던 자신에게 이렇게 큰 돈이 생기다니. 하지만 이 돈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의 대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쓸 수 없는 돈이었으니까요. 유산 정리 소식은 금방 가족들에게 퍼졌습니다. 특히 아들 이준호 씨와 며느리 박수진 씨는 깜짝 놀랐죠. 여보, 아버지가 18억이나 남기셨대. 우리 어머니 이제 부자시네. 18억이요? 와, 시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모으셨구나. 그럼 어머니가 나중에 우리한테. 그런 생각하지 마. 그건 어머니 돈이야. 어머니가 쓰시게 해드려야지. 물론이죠. 당연히 어머니가 편히 쓰셔야죠. 나는 그냥 놀라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박수진 씨의 눈빛에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8억.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상속될 돈. 그 돈이면 강남의 큰 아파트도 살 수 있고 아이 교육도 마음껏 시킬 수 있겠죠. 며칠 후 박수진 씨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죠?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수진아. 나는 이 집이 편해. 아버지랑 40년 산 집인데 그래도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나 아직 건강해. 걱정 마. 이순금 할머니는 며느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혼자 살만했고 무엇보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결정이 나중에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 3년 동안 이순금 할머니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할머니는 가족은 이제 없다고 말했을까요? 2022년 3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순금 할머니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었어요. 가끔 아들 가족이 찾아와 함께 식사하고 손주인 9살 준이와 놀아주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준호 씨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어려운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인데? 준호야? 사실은 회사에서 투자할 기회가 생겼는데 자금이 좀 모자라서요. 어머니 통장에서 1억만 빌릴 수 있을까요? 6개월 후면 이자 붙여서 갚을게요. 이순금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래. 알았어. 내일 은행 가서 찾아줄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다음 날 이순금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찾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감사하다며 꼭 안아줬죠.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아들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또다시 이준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준 영어 학원비가 급한데 이번 달이 좀 빠듯해서요. 3천만 원만 더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야. 그런데
지난번에 빌려준 1억은 언제 갚을 거니? 아, 그거요. 죄송해요, 어머니. 투자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곧 갚을게요. 이번 건 정말 급해서 그래요. 이순금 할머니는 또 돈을 내줬습니다. 손주 교육을 위한 돈인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렇게 2023년까지 이어진 빌림은 총 7억 원이 되었습니다. 1차 1억 회사 투자, 2차 3천만 원 손주 학원비, 3차 5천만 원 집 수리비, 4차 2억 차 교체, 5차 1억 5천만 원 사업 확장, 6차 1억 긴급 병원비, 7차 2억 2천만 원 빚 상환. 이순금 할머니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설마 자식이 어머니를 속이겠어요? 2024년 8월 어느 날 이순금 할머니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익숙한 차가 보였어요. 아들이 최근에 바꿨다던 새 수입차였죠. 할머니는 반가워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며느리 박수진 씨가 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제주도 리조트 가기로 했잖아. 시어머니 통장에서 또 빼서 예약했어. 어머, 시어머니가 또 주신 거야? 주다니, 무슨. 그냥 우리가 알아서 쓰는 거지.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돈인데 뭐. 시어머니가 뭘 알아? 그냥 준호가 급하다고 하면 계좌번호만 물어보시고 바로 보내주신다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중에 들키면. 뭐가 들켜? 시어머니는 통장도 잘 안 보시는데. 그의 교육비, 우리 생활이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차피 효도는 나중에 할 거고. 이순금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아들이 급하다고 했던 모든 이유들, 회사 투자, 손주 학원비, 집수리, 긴급 병원비,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계산해봤죠. 3년 동안 나간 돈 7억 2천만 원. 18억 중에서 무려 7억이 넘는 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손자 교육도 아니고 급한 병원비도 아니고 그저 며느리의 사치와 여행, 명품을 위해 쓰인 돈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구나. 그날 밤 이순금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밀려왔어요. 평생 모은 돈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내줬는데 그들은 할머니를 호구로 본 것입니다. 다음 날 이순금 할머니는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회계팀장이었던 남편의 꼼꼼함이 그대로 전해졌던 걸까요? 할머니는 3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출력하고 아들이 했던 말들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준호가 회사 투자 때문에 1억 필요하다고 함. 6개월 후 갚는다고 약속. 안 갚음. 2022년 9월 3일 준이 영어 학원비 3천만 원. 거짓말. 학원비는 월 50만 원. 2023년 2월 집 수리비 5천만 원. 거짓말. 제주도 여행 간 걸 이웃에게 들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7억 중에서 실제로 필요했던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어요. 모두 사치와 과소비로 쓰인 돈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수진 씨는 명품백을 6개나 샀고 제주도 리조트를 1년에 4번이나 갔으며 아들 이준호 씨는 5천만 원짜리 수입차로 바꿨습니다. 물론 할머니 돈으로요. 2024년 9월 1일 이순금 할머니는 아들 가족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갑자기 부르셨어요? 앉아라. 준호야, 수진이도. 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내가 지난 3년간 너희한테 얼마를 줬는지 아니?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어머니, 제가 갚으려고 했는데 회사 사정이. 거짓말하지 마. 회사 투자는 없었어. 너희가 쓴 거지. 명품, 여행, 차. 내 돈으로 너희가 호화롭게 산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마트에서 다 들었어. 내가 친구한테 한 말. 시어머니 통장에서 또 빼서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돈이라고 했지? 박수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좀 무리한 건 있지만. 잠깐만요, 어머니. 저희가 쓴 거 맞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 될 돈 아니에요? 미리 쓴 거지. 뭐라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시어머니 재산도 결국은 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순금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며느리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죠. 수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저희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재산 쓴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상속될 돈인데요. 상속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날 속인 거, 거짓말한 거, 그게 문제지. 주었다니요? 저희는 그냥 필요해서 쓴 거예요. 어머니도 혼자 그 많은 돈 다 쓰실 거예요? 어차피 남는 돈인데 자식한테 미리 주는 게 뭐가 나빠요? 이순금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드는 듯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나가라. 당장 나가. 어머니,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그렇게 아들 가족은 집을 나갔습니다. 이순금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절대로 저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자신을 호구로 본 가족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그날 밤부터 이순금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고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이 죽은 후의 일이죠. 할머니는 살아있을 때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18억에서 7억이 사라졌다. 남은 돈 11억.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 끝에 할머니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자. 사랑을 모르는 가족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주자. 다음 날 아침 이순금 할머니는 인터넷으로 고아원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집이라는 고아원을 찾았어요. 여보세요. 은혜의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이순금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기부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11억입니다. 네, 11억이요? 네. 제가 가진 돈 전부요. 전화기 너머로 원장님의 놀라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 후 이순금 할머니는 은혜의 집 고아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고아원이었어요. 그곳에는 30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직접 오셨네요. 아이들이 할머니 오신다고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아이들 좀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리 오세요. 할머니가 들어서자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왔습니다. 7살부터 15살까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었어요. 할머니,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너희 보러 왔어. 할머니, 우리 할머니 되어주실 거예요? 이순금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짜 자식들은 나를 호구로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은 진짜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구나.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이 돈을 이 아이들에게 주는 게 맞다고. 고아원을 나오면서 할머니는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원장님, 11억이 있으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어르신, 11억이면 새 건물도 짓고 아이들 교육비도 대학까지 보낼 수 있고 의료비, 생활비, 모든 게 해결됩니다. 아이들이 진짜 가족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럼 됐네요. 제 돈 받아주세요. 어르신, 정말. 가족분들은 괜찮으세요? 가족은 이제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내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이순금 할머니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은행에 가서 11억을 전액 인출하고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그리고 남은 인생은 이 아이들과 함께하기로. 하지만 이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순금 할머니가 은행 VIP실에서 11억을 전부 찾겠다고 선언한 바로 그 순간이죠. 김민수 과장은 기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고아원으로 직접 송금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실까요? 네. 괜찮아요. 서명할게요.
할머니가 막 볼펜을 들던 그 순간 갑자기 VIP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두 사람. 바로 아들 이준호 씨와 며느리 박수진 씨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고객님과 상담 중입니다. 저 사람 아들입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은행의 한 직원이 실수로 이준호 씨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어머니께서 큰 금액을 인출하시려는데 혹시 아시나요? 라고. 어머니, 11억을 고아원에 기부하신다고요? 제정신이세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11억을 모르는 애들한테 다 주신다고요? 너희보다는 저 애들이 낫더구나. 어머니, 저희가 7억 쓴 거 죄송해요.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생각 좀 다시 해보세요. 하지만 이순금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갚긴 뭘 갚아. 너희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구나.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진심이었어. 가족의 사랑이었어.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사랑해요. 사랑?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돈만 빼먹는 게 사랑이니? 이순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3년간 쌓인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요. 가족이 가족을 이렇게 대하니? 가족이면 거짓말해도 되고 속여도 되고 돈만 빼먹으면 되는 거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요. 앞으로 달라질게요. 3년이야. 준호야. 3년 동안 너희는 날 이용만 했어. 한 번도 진심으로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본 적 없잖아.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왔지. 이준호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니, 준이 생각 좀 하세요. 준이는 어머니 손주잖아요. 할머니가 이러시면 준이는 어떡해요? 준이 이름으로 돈 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명품백 사는데 쓴 내가 준이 얘기를 하니? 박수진 씨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준이는 내가 사랑하는 손주야. 하지만 준이한테 줘봤자 너희가 또 빼먹을 게 뻔하잖아. 차라리 정말 필요한 아이들한테 주는 게 낫지. 어머니, 제발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3년이 기회였어. 이제 끝이야. 이순금 할머니는 다시 서류를 들었습니다. 서명하려는 순간 또다시 VIP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9살 손자 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준이야? 너는 어떻게?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없으면 난 어떡해요? 준이는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준이야, 여기서 뭐 하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한 거 나도 알아요. 준이야. 아빠도요. 할머니 돈을 거짓말로 받아서 쓴 거 나 다 들었어요. 어른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야 돈을 안 와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야 나한테 책 읽어주시고 같이 산책하시고 내 이야기 들어주셔서 좋아해요. 준이야. 엄마 아빠는 맨날 바쁘고 나한테 공부만 하래요. 근데 할머니는 내 친구 같아요. 할머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이순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 돈 안 필요해요. 그냥 할머니가 필요해요. 할머니가 없으면 나는 진짜 외로워요. 준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제가 할머니한테 드리려고 썼던 편지예요. 이순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툰 글씨로 적힌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께,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는 맨날 공부하래요. 아빠는 맨날 바빠요. 근데 할머니는 저랑 놀아주세요.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할머니는 제가 100점 못 받아도 괜찮대요. 할머니는 저한테 용돈도 주시고 과자도 사주세요. 근데 그것보다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실 때가 제일 좋아요. 저는 나중에 크면 할머니한테 용돈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아프시면 병원도 모시고 가고 싶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까봐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준이 올림. VIP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민수 과장도 이준호 씨도 심지어 박수진 씨도 울고 있었어요. 이순금 할머니는 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준이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두고 가려고 했구나.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요. 안 가. 안 가. 할머니가 어딜 가. 준이 할머니인데. 이순금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아직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을,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수진아,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준이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줄게. 어머니, 조건이 있어. 7억. 10년 안에 다 갚아. 이자까지. 그리고 앞으로 내 돈에 손대지 마. 내가 죽으면 그때 상속받으면 돼.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준이는 앞으로 내가 키울 거야. 주말마다 우리 집에서 자고 방학 때도 나랑 있는 거야. 정말요. 할머니? 그래. 할머니가 준이 할머니 노릇 제대로 할 거야. 그리고 할머니는 김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고아원 기부는 3억만 할게요. 나머지는 준이 명의로 교육 신탁을 만들어주세요. 5억으로요. 준이가 20살 되면 쓸 수 있게요. 그리고 남은 3억은 제 노후 자금으로 남겨둘게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총 11억 중에서 고아원 3억, 준이 명의 신탁 5억, 어르신 노후자금 3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억? 그것만으로도 은혜의 집 고아원은 당분간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가족을 위해 남겨두기로 한 거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순금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은혜의 집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밥도 먹고 책도 읽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줍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은 손자 준이와 함께 보냅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준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보내요. 할머니, 오늘 뭐 할까요? 준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공부 말고. 해. 그럼 영화 보러 가요. 그래, 가자. 이준호 씨와 박수진 씨는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달라졌어요. 이준호 씨는 부업까지 시작해서 빚을 갚고 있고 박수진 씨는 명품백을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이준호 가족이 이순금 할머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저녁 준비해왔어요. 어머, 그랬어? 어머니, 이제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은 저희가 챙길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식사가 걱정되어서요. 박수진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 계산적인 눈빛이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요. 이제 와서 뭘 그러니. 그냥 앞으로 잘하면 되지. 할머니, 우리 같이 밥 먹어요. 그날 저녁 4명의 가족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진짜 가족처럼요. 그날 밤 준이가 잠들고 난 후 이준호 씨가 어머니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7억을 다 갚으려면 10년도 모자랄 것 같아요. 알아. 네, 나도 계산해봤어. 내 월급으로 10년은 힘들지. 한 15년은 걸릴 거야. 그럼 괜찮아. 15년이든 20년이든 천천히 갚으면 돼.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어머니, 중요한 건 마음이야. 진심이고. 너희가 정말로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 그게 나한테는 7억보다 소중해. 이준호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돈이 가족을 갈라놓았고 진심이 가족을 다시 이어줬습니다. 이순금 할머니는 이제 행복합니다. 11억 중 3억은 고아원 아이들에게, 5억은 준이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남은 3억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남겨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되찾은 것, 그게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제대로 교육시켰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 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순금 할머니는 오늘도 손자 준이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짓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주말에 또 봐요. 진짜 가족의 의미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순금 할머니는 18억을 잃을 뻔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심 어린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